KTX 요금 할인 혜택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승차율이 높은 울산 지역은 할인 대상이 안 되고 오히려 종전 혜택만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밀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대규모 택지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나와 인근 하천과 저수지가 흙탕물 천지로 변했습니다. 난개발 현장을 고발합니다. 울산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의회는 시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원전 간부들과 납품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복면을 쓰고 플랜트 업체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플랜트 노조원 7명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오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울산 지역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대학교가 2012 세계 대학 평가에서 처음으로 600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수요일 E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코레일이 KTX 요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네, 언뜻 반가운 소식 같지만 울산 시민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15일부터 승차율이 낮은 열차편에 한해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좌석의 6~7%대로 경부선의 경우 매일 30편 정도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KTX 울산역은 현재 각각 울산과 밀양을 통과하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문제는 승차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밀양선만 할인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밀양선의 하루 평균 탑승객은 1,700명, 11,000명에 이르는 울산의 고작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승차율이 낮은 노선의 할인 혜택을 몰아주면서 종전에 다양한 할인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6만 원의 할인카드 구입 승객과 조기 예매 승객에게 주어지던 20에서 30% 할인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울산 지역 승객으로선 요금 할인 혜택은커녕 그동안 받아온 혜택도 잃게 된 셈입니다. 쓰는 부분에서 많이 혜택이 아닌 게 경제 논리지 않습니까? 공ገብ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일단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혜택이 가는 게 어떤 공공성 부분에서는 더 낫지 않나. 단지 승객이 많고 승차율이 높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게 된 울산 지역 승객으로선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과 우리처럼 이렇게 이용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놔놓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조금 역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이 발표한 할인 제도가 승차율이 높은 구간과 시간대에 오히려 할인 범위가 축소돼 KTX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코레일 측과 일부 할인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가 택시 요금을 4년 만에 20%가량 올리기로 하자 시의회가 인상폭과 인상 시기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시민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4년 만에 택시 요금을 19.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200원이던 기본 요금은 2,800원으로 141m당 100원이던 거리 요금은 125m로 34초당 100원이던 시간 요금은 30초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결된 택시 요금을 유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경기 침체 속에 택시 요금까지 오르면 시민들의 부담이 큰 만큼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폭은 지역 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상 시기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요금 인상은 택시기사들의 수입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서비스 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할증제 개선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시내에서 울산역 사이와 구군 간 할증 요금은 없어지지만 심야 할증은 유지되는 울산시의 개선안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조만간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택시 요금 인상폭과 인상 시기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밀수입해 비싼 값에 되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아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멸종위기 동물은 보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멸종위기 일종인 슬로로리스 원숭이입니다. 느림보 원숭이로도 불리는 이 원숭이는 귀여운 외모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2~3m까지 자라는 샤마고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강가나 늪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이 같은 멸종위기 희귀동물을 밀수입해 판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살 주모 씨는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의 한 시장에서 손가락만한 샤마고 새끼 5마리를 사서 공항을 통해 들여온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10배나 비싼 값에 되팔았습니다. 주로 여행용 가방 안에 아주 어릴 때 케이스 안에 넣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슬로로리스 원숭이와 블루크라운 토니오 앵무새 등 다른 멸종위기 동물도 인터넷을 통해 2배 가까운 13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비싸게 거래되는 건 수입이 되지 않는 데다 구하기도 힘들어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입니다. 샤마고와 슬로로리스 원숭이 같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국제협약에 따라 거래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반출입을 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 동물은 보관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함부로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좁은 공간에 있으면 이런 호흡 곤란이라든지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멸종 위기 동물을 밀수입해 판매한 주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대규모 택지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하천과 저수지가 흙탕물 천지로 변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농경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정량면의 한 저수지. 농사용 물을 공급하는 이 일대가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런지 물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하천도 온통 모래밭으로 변했고 흙탕물이 깔린 숲풀은 아예 누워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여기 뻘물이 돌아가 되십니까? 공사를 해도 왜 이게 단단히 뻘물이 안 내려오도록 광고 대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이곳의 하천은 마사토로 뒤덮여 물의 흐름이 상당히 느린 상태에서 만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범람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9만 제곱미터의 윤리보금자리 주택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온 결과입니다. 공사업체는 오염방지 펜스로 응급조치를 했지만 기름을 막는 펜스가 흙탕물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길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자갈같이 막 깔렸었는데 지금 자갈이 없다는데 토사 유출이 조금 있죠. 가을에도 태풍과 비가 계속되는 요즘 주민들은 토사 유출이 하천 범람으로 이어져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됩니다. 울산은 비교적 대비는 잘 되고 있지만 원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에스코 사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30도 정도 낮은 중원의 아스콘을 생산하는 지역의 한 아스콘 업체입니다. 가열 온도가 낮다 보니 연료 사용이 적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간 300만 탄소톤, 내다 팔 경우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온실가스 거래제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비산업 부분은 35%, 산업 부분은 탄소 배출을 18.2% 줄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체 부담을 우려해 2015년부터 3년간은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되 그 비율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사업에 나선 지역기업은 후성과 카프로 등 5곳으로 국내 시장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하지만 26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에너지 절감 설비 산업, 즉 에스코 사업에 진출한 지역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거래제가 기업들의 부담이면서도 기회인 만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예산 확보에 무게를 두면서 울산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시가 341억 원을 신청한 울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150억 원만 반영됐고 450억 원을 신청한 신항만 건설 사업은 117억 원, 500억 원을 신청한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는 278억 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23일 UBC가 단독 보도한 북구 화봉동 오토밸리로 209 붕괴 현장에 대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응급 복구만 했던 붕괴 현장에 대한 정식 복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도로는 지난달 23일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도로 아래쪽에 지하수가 넘치면서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14년 법조타운 준공에 맞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지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유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제출하고 유치 당위성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과 인천 두 곳이고 가정법원은 유일하게 울산만 없는 실정입니다. 강동 산하지구에 남해 독일마을과 같은 명품 단독주택 주거지가 들어섭니다.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26일 5명의 우수 건축가를 선정해 이들의 설계를 건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360필지인 강동 산하지구의 단독주택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정한 규제가 없어 난개발이 우려됐으나 이를 계기로 명품 주거지가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구 지역에 처음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중구청은 중구 장현동 일대 43만 제곱미터 부지에 900여억 원을 들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청은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공해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9달째 학원 수강료 기준을 확정하지 않아서 학원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최대한 빨리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강북과 강남 지역청이 제시한 기준표에 대해서 학원 등의 의견 조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안에 수강료 기준표를 고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원 교습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울산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세계 상위 600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2012 세계대학 평가에서 울산대는 중앙대, 전남대와 함께 상위 551위에서 600위권 대학에 포함됐고 국내 대학으로는 20위로 평가받았습니다. QS는 교수의 논문 피인용 수와 졸업생 평판도 그리고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을 평가해 해마다 600개 대학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1위는 미국 MIT이며 서울대는 37위로 평가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직 노조위원장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특별 협의를 앞둔 사내 하청 노조에 정규직 노조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경훈, 윤혜모, 박유기 씨 등 7명의 전직 위원장들은 어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하청 노조가 독단적으로 해결하거나 외부 세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달 안에 회사 측과 특별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주군으로부터 불법 점유 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KCC 언양공장에 울산지법에 사용 승인 취소 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울주군의 행정처분을 존중하지만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종업원의 생계와 제품 생산 등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공장 이전이 끝나는 2016년까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슈퍼마켓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27살 윤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중구 복산동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정신상담 결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하고 난입해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민주노총 울산플랜트 건설노조원 등 7명이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원 43살 김모 씨 등 7명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출석했지만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남구의 한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임직원 6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한수원 지역 원자력발전소 53살 문모 차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 원, 그리고 추징금 4,965만 원을, 그리고 한수원 본사 54살 박모 차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원전 납품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4천여만 원과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납품 편의를 청탁하면서 원전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53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동구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43살 전모 씨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4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 씨가 점심시간에 산해 풍력발전소 앞바다에 수영을 하러 들어간 뒤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5m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중구 옥교동 74살 정모 씨의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6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정 씨가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전기 플러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벽에 내린 비로 동구 화정동의 주택 담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하수관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주인 측은 지난 2010년 3월 마무리된 하수관과 공사의 부실로 멀쩡하던 담장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 측은 건물 노후에 따른 자연 붕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3월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울산 출장소에서 사무소로 승격한 뒤 남구 달동으로 이전한 울산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오늘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울산 사무소는 외국인 등록과 일반 체류, 비자 발급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대구에서 맡았던 경주시의 출입국 관리 업무도 울산으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S-OIL이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발전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성금을 S-OIL의 자매 결연 학교인 신정초등학교와 삼평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체육 꿈나무 육성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받은 울산시 교육청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공사업체 등 12,000여 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올해를 청렴 문화의 해로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깨끗한 교육행정 실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경남 마산 종합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울산시 대표단 발대식에 오늘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에 축구와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2개 종목에 317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울산시 역도선수단의 결의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종합 4위를 차지한 역도선수단은 올해 한 단계 올라선 종합 3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18개 복지기관은 오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참여기관들은 민과 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청명한 가을 날씨였는데요. 성경희 캐스터, 내일부터 비 소식 있다고요?
네, 내일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퇴근이 조금 늦을 경우에는 미리 우산을 챙겨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은 출근길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 늦은 밤 비가 시작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최고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많은 비가 오겠지만 문제는 주말부터인데요.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영남 지방도 내일부터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미리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한낮으로 27도 안팎까지 올라서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체온 유지 잘해보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이 있는 만큼 주말 계획 세우실 때 꼭 참고해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